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9강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후기의 문화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리학과 그리고 실학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 전반적으로 국학 그리고 과학기술, 서민문화 그리고 그 외에 문학과 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국학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중에서도 국학의 발달. 여기서 말하는 국학이란 말 그대로 국은 나라 국자가 되겠습니다. 나라 국자에 배울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라와 관련된 그런 학문들이 발달을 하더라. 말 그대로 뭐 언어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역사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후기 때 역사서로는 안정복이 작성한 동사 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안정복이 저술한 이 동사 강목은 이익의 역사의식을 갖다가 계승해서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갖다가 강조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역사 내용을 작성하고 있냐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적어 놓은 역사서인데,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했었죠. 이 고조선이라는 내용이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우리 역사의 독자성이라든지 정통성과 이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고, 그 외에 이금익이라는 분에 의해서 연려기술문 주로 이 연려기술문은 조선의 정치라든지 그리고 문화 등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정리한 역사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희 같은 경우는 동사라는 역사서를 갖다가 적고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역사서다. 물론 고구려를 적었을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이거 좀 중요한데 바로 유덕공이라는 분이 저술한 발해고라는 역사서적이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적어 놓은 대표적인 책으로 유덕공의 발해고가 있고, 이 발해고에서 최초로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냐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역사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역사서를 갖다가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유덕공의 발해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더라. 특히 이 동사 강목 같은 경우는 고조선을 갖다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자성이라든지 정통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러한 역사서이고, 유덕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는 발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힌 역사서이며, 또한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역사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리와 지도에 대해서 지도와 지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 초기 때 지도와 지리서를 갖다가 작성한 목적은
중앙 집권화를 갖다가 강화시킬 목적 혹은 후국 강병을 추구할 목적으로 주로 지도와 지리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조선 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는 상공업의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상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유통업이 발달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떤 길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도와 지리서가 상업의 발달에 따라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도와 지리서가 작성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조선 전기의 지리서가 작성된 목적과 조선 후기의 지리서라든지 지도가 작성된 목적은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지리서부터 구체적으로 봅시다. 조선 후기 때 작성된 대표적인 지리서로는 정약용이 작성한 대표적인 지리서로 아방강력고라는 것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아방강력고. 아방강력고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대표적인 게, 자, 이것도 한 가지 체크를 해둡시다. 바로 이중환이라는 분이 작성한 바로 택리지라는 지리서가 있습니다. 이 택리지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출신 인물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술한, 오늘날로 치면 뭐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그 지역에 이런 것들 뭐 가다 보면 맛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택리지는 그 지방의 특색, 출신 인물, 그리고 그 지역의 인심, 풍속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대표적인 지리서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정도는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때 가장 대표적인 지리서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더라. 다음 지도를 갖다가 살펴보면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지도로는 정상기라는 분이 작성한 바로 동국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국지도가 있더라. 동국지도. 이것은 최초로 의인은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도가 되겠더라. 아울러서 또한 조선 후기 때 가장 대표적인 지도로는 김정호의 워낙 유명한 지도가 되겠죠.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가 있고 워낙 정확하게 작성된데, 특히 특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심리마다 문금을 표시해서 그 정확도를 높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대표적인 또 세계 지도로는 중국에서 전해진 대표적으로 곤여망국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곤여망국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로 곤여망국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망국전도인데 이거는 그 중국에서 전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해지면서 의인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다가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세계지도, 즉 세계지도가 전해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크고 세상의 가장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러한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국어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학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준이란 분이 작성한 국민정음 운해라든지 국민정음 운해, 그리고 유희의 은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의문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학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네 번째 조선 후기 때 과학기술 대표적으로 천문학부터 보면 천문학 같은 경우는 이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홍대용이라는 분이 계시더라. 홍대용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지전설을 갖다가 주장하게 됩니다. 이 지전설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돈다는 걸 갖다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역시 이것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다가 역시 어떻게 한다?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제공을 하는 그러한 이론을 갖다가 제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역법으로는 두 번째 역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날짜 계산법입니다. 드디어 서양의 역법인 서양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인 시헌역이 이 시기 때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5번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어떤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농민들 중에서도 부를 쌓은 농민들이 생기게 되고 생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더라.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 때 발달하였다.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서민 문화 중에서는 판소리라든지 판소리, 그리고 한글 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설시조라든지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춘향가라든지 춘향가, 그리고 심청전 등이 유명하고, 또한 한글 소설로는 이때 뭐 춘향전이라든지 또한 홍길동전, 이러한 한글 소설이 유명하죠. 그죠? 사설시조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시조를 작성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이런 형식이 있죠.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 이 서민들이 주로 이런 시조를 갖다가 작성하다 보니까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 문학과 예술 보도록 합시다. 문학과 그리고 예술. 특히 한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박지원이 작성한 양반전이라든지, 그리고 조선후기 때 허생전 등이 가장 조선후기 때 대표적인 작품이고, 회화 같은 경우는 회화는 종종 출제가 되니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행했던 회화는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진경산수화. 참 진짜의 볼경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그 지역을 갖다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그림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진경산수화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그 외에도 금강전도, 이런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회화로는 향견의 목류도원도,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꿈속에서 본 이상세계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면, 조선 후기 회화의 특징은 실제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아울러서 진경산수화께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풍속화를 그렸던 분이 김홍도라든지, 그리고 신윤복이
대표적인 풍속 화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김홍도 같은 경우는 주로 농촌이라든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냈던 분이고, 이에 비해서 신윤복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라든지 혹은 양반과 부녀자들의 생활을 묘사하거나 그들의 애증 행각을 갖다가 주로 그림으로 그렸던 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정희의 추사체가 유명하더라, 이런 게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조선 후기 때는 시대별로 보면은 17세기 때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김제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이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제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이 대표적인 조선 후기 건축물, 시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구례하음사에 있는 곽황전, 발음 좀 어렵죠. 곽황전이 대표적인 조선 후기 건축물. 그리고 18세기 때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수원하성이 있겠더라. 그리고 19세기에 넘어가게 되면 경복궁의 근정전, 전이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청화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 또한 이때 대표적인 의학수로는 네 번째가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의학수로는 이때 허준에 뭐가 있겠습니까? 유명하죠? 동의보감이 있겠더라. 동의보감이 대표적인 의학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재마가 작성한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이 대표적이 되겠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하자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등야경의 거중기 등이 이때 조선 후기 때 만들어져서 수원 하성을 갖다가 세운다든지 이런데 많이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후기 오늘 배운 내용은 거의 사실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있었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번 시간 것과 오늘 거에 이어 가지고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책 제목을 보시면 바로 성호사설이 나옵니다. 성호는 누구의 호다? 이익이라는 분의 호가 되겠죠. 이분이 이익이 작성한 책이 바로 성호사설이 있습니다. 그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고 중농학파에 속했던 분인데, 이분과 연관성 있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번 국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이 연행록이라는 책은 누가 작성한 책이냐면 박지원이라는 분이 작성한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두라는 분을 갖다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종종 출제가 되니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김정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바로 이익이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북하기를 저술하여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는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그림이 지금 제시가 되는데 이 그림들 꼭 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7번 가 작품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겸재 누구냐 겸재 바로 정선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정선의 소가 겸재입니다. 그래서 정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라는 거죠. 1번 보시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홍도의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총석정도입니다. 총석정도라는 작품이고 2번이 바로 진경수 산수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선의 인왕 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인왕 제색도가 되겠더라. 다음은 3번 같은 경우는 강세황이라는 분의 영통 동구도 이런 그림이 되겠고 4번은 김정희를 대표하는 4번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한도 되겠습니다. 세한도. 다음 5번 그림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같이 이 정선이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이 아까 전에 말했던 안견의 이 그림이 목류도원도가 되겠습니다. 목류도원도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정선이니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오늘까지 해서 조선 후기 문화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